엄마의 손편지 다시 찾은 봄. 김영희는 오늘도 텅 빈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68의 나이에 홀로 남겨진 지 벌써 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는 적막감이었습니다. 남편 석봉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이 집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혼자 먹고 설거지를 하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여보, 밥 먹으라고 부르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는데 이제는 자신의 숟가락 소리만 덩그러니 들릴 뿐이었습니다. 영희는 가끔 습관적으로 여보라고 중얼거리다가 현실을 깨닫고 씁쓸해했습니다. 자식들은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호는 회사원으로, 둘째 딸 민경이는 간호사로 일하며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명절이나 기념일에만 잠깐 들르는 것이 전부였고 전화통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엄마, 바빠서 나중에 전화드릴게요라는 말만 남기고 끊어지는 통화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부부가 함께 동네 행사에도 참여하고 이웃들과도 자주 어울렸는데 혼자가 되니 사람들과 만나기가 어색했습니다. 영희씨,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인사에도 그냥 지내줘라는 대답만 되풀이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더욱 외로웠습니다. TV를 켜놓아도 소음만 들릴 뿐이었고 책을 읽으려 해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끔 석봉과 함께 보던 드라마 재방송이 나오면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는데. 영희는 혼잣말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 옆자리가 비어있다는 현실이 더욱 실감났습니다. 석봉의 코 고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투덜거렸던 것도 이제는 그리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영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석봉아,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먼저 가버렸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잠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새벽에 깨면 또다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는 무거운 마음에 한숨만 나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희는 계절이 바뀌면서 옷을 정리하기 위해 안방에 있는 오래된 장롱을 열었습니다. 석봉의 옷가지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고 그 뒤편에는 사용하지 않는 이불과 담요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맨 아래 서랍을 열어보니 낡은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자 누렇게 바랜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 전 석봉과 주고받던 편지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연애편지라고 부르던 그 소중했던 기억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편지를 꺼내 읽어보니 석봉의 서툰 글씨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영희야, 오늘 너를 보니 마음이 설렜어. 네가 웃을 때 나도 모르게 따라 웃게 되더라. 이런 기분이 사랑인가 봐. 40년도 더 된 편지였지만 그때의 순수했던 감정이 생생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영희는 편지를 하나씩 읽어나갔습니다. 영희야, 부모님께 허락을 받았어. 이제 정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됐구나. 행복해서 잠이 안 와. 신혼집을 구했어. 작지만 우리 둘이 살기에는 충분해. 빨리 와서 보고 싶어. 편지 속에는 젊은 석봉의 설렘과 간절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영희 자신이 쓴 편지도 있었습니다. 석봉 오빠, 오늘 시장에서 예쁜 그릇을 봤어요. 우리 집에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사왔어요. 빨리 함께 밥 먹고 싶어요. 그때의 자신은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편지 속 글귀마다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움과 아쉬움, 그리고 감사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사랑했는데. 영희는 석봉과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동시에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과 함께 석봉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편지들을 베개 옆에 두고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영희는 평소처럼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경로당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문 앞에 붙어있는 공지사항을 무심코 보던 중 추억 글쓰기 모임 참가자 모집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우리의 소중한 추억을 글로 남겨보아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며칠 전 발견한 편지들 때문인지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내가 무슨 글을 써? 하며 망설였지만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뭔가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요일이 되자 영희는 용기를 내어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6명의 어르신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서오세요. 새로운 분이네요. 모임을 이끄는 박 선생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자기소개 시간에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김영희라고 합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지낸 지 5년 됐어요. 글 같은 건 써본 적이 없는데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왔습니다. 다른 참가자들도 모두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배우자를 잃거나 자녀들과 떨어져 지내는 외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글쓰기는 치유의 과정이라며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기억들을 글로 남기다 보면 마음도 정리되고 위안도 얻을 수 있어요. 잘 쓰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속 이야기를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첫 시간에 영희는 남편과의 첫 만남에 대해 썼습니다. 서툰 글씨로 한자 한자 써내려가는데 그때의 설렘이 되살아났습니다. 석봉이를 처음 본 건 친구 결혼식에서였습니다. 수줍게 웃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글을 쓰면서 영희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행복한 기억들을 하나씩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의 글을 들으며 영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신만 외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희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글쓰기 모임에 참여한 지 한 달이 지나자 영희는 매주 화요일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도 틈틈이 과거의 추억들을 떠올리며 글을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첫 아이를 낳았을 때의 기쁨, 아이들이 어릴 때의 웃음소리, 석봉과 함께 여행을 갔던 일들까지 하나씩 글로 남겼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일하는 큰아들 민호는 이런 엄마의 변화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안부 전화를 걸었을 때 영희가 글쓰기 모임 이야기를 하자 민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나이 드신 분이 무슨 글쓰기예요? 재미있어서 하는 건데 왜 안 돼? 영희가 반문하자 민호는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있고 그런데 나다니시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제 그런 거 그만하시고 건강이나 챙기세요. 영희는 아들의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남편을 잊고 지낸다는 오해를 받는 것도 억울했고 겨우 찾은 작은 즐거움마저 반대받는 것이 서러웠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잊은 것도 아니고 그냥 외로워서 하는 건데. 영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둘째 딸 민경이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이상해지신 거 아니에요? 글쓰기 모임이라니. 집에서 TV나 보시고 편히 지내세요. 자식들은 엄마가 집에서 조용히 지내기만을 바랐습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오히려 걱정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의 반대가 자신을 더욱 글쓰기에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인생인데 왜 못하겠어? 나도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며 살 권리가 있어. 영희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 주 화요일 영희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글을 썼습니다. 혼자가 된 후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식들은 내가 집에만 있기를 바라지만 나도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글을 읽어주자 다른 참가자들이 공감하며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영희 씨, 정말 솔직하고 좋은 글이에요. 이런 마음을 자녀들이 이해해주면 좋을 텐데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아이들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줄 날이 올 거라고. 어느 날 박 선생님이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역 신문사에서 우리 모임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혹시 글 중에서 신문에 실어도 될 만한 작품이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하네요. 참가자들은 모두 신기해하며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박 선생님은 영희의 글을 추천했습니다. 지난주에 쓴 석봉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영희가 남편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음을 편지 형식으로 쓴 글이었습니다. 석봉아, 너 없이 지낸 지 5년이 됐어. 처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는데 이제는 조금씩 배워가고 있어. 네가 사랑했던 나로 다시 살아보려고 해. 영희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괜찮을까요? 하지만 박 선생님은 이런 진솔한 이야기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며 격려했습니다. 결국 영희는 동의했습니다. 일주일 후 영희의 글이 지역 신문 생활면에 실렸습니다. 제목은 5년 만에 남편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신문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뜨거웠습니다. 신문사로 독자들의 전화가 이어졌고 정말 감동적이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눈물이 났다는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며칠 후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희의 이야기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소개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영희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무슨 방송을 해요? 하지만 주변의 권유로 용기를 내어 라디오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자녀들과의 거리감, 그리고 글쓰기를 통해 찾은 위안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할머니죠. 하지만 누구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싶어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청취자들로부터 감동의 메시지가 쏟아졌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다는 이야기들이 전해졌습니다. 영희는 자신의 작은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줄 몰랐다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석봉의 사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석봉아,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네가 하늘에서 도와준 것 같아. 고마워. 방송 출연 이후 영희의 일상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알아보며 인사를 건네기도 하고 글쓰기 모임에는 새로운 참가자들이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영희 자신이 달라졌습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매일이 기대되었습니다. 어느 날 글쓰기 시간에 영희는 문득 젊은 시절의 꿈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전 20살 무렵에 작가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성이 직업을 갖기 어려운 시대였고 결혼과 함께 그 꿈은 자연스럽게 묻혀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글을 쓰면서 그때의 설렘이 되살아났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쓴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우리 모임의 1년 활동을 기념해서 수필집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다른 참가자들도 모두 찬성했습니다. 제목은 뭘로 할까요? 우리의 이야기니까 황혼에서 찾은 희망 어때요?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결국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수필집 준비 작업이 시작되자 영희는 더욱 열심히 글을 썼습니다. 과거의 추억뿐만 아니라 현재의 감정,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다양한 주제로 글을 썼습니다. 딸에게 보내는 편지, 혼자 먹는 밥상의 의미, 60대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 등 솔직하고 진솔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집에서도 글쓰기는 영희의 주요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한 집안일을 마치고 나면 작은 책상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줄 쓰기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몇 시간씩 앉아서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영희는 자신의 인생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석봉과 함께 했던 시간들, 자녀들을 키우며 보낸 세월들이 모두 소중한 이야기 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희는 거울을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영희야,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예전에는 하루하루 지내기만 해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할 일이 있어서 좋아. 거울 속의 자신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수필집 준비가 한창 진행되던 어느 날 영희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큰아들 민호였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 글을 읽어봤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신문에 난 글이랑 라디오 방송 들어봤는데 영희는 또 혼날까봐 긴장했습니다. 왜? 뭐가 문제야? 하지만 민호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엄마가 그렇게 외로우신 줄 몰랐어요. 그리고 글이 정말 잘 쓰여져 있더라고요. 민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글을 읽으면서 많이 반성했어요. 저희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를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걸 말렸던 것도 잘못이었어요. 영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식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준다는 것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습니다. 괜찮아, 민호야. 엄마도 너희들이 바쁘다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민호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주말에 민호와 민경이가 함께 내려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글쓰기 활동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었고 오히려 응원해 주었습니다. 엄마, 책 나오면 저희가 제일 먼저 사볼게요. 민경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자주 연락드릴게요. 엄마가 외로우시면 안 되니까요. 민호도 덧붙였습니다. 엄마, 하고 싶으신 일 마음껏 하세요. 저희가 응원할게요. 그날 밤 아이들은 어릴 때처럼 엄마 방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희는 자신이 쓴 글들을 아이들에게 읽어주었고 아이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엄마, 정말 잘 쓰셨어요. 저희도 몰랐던 엄마의 마음을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다음날 아침 아이들이 돌아가기 전에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책 출간되면 저희가 홍보도 도와드릴게요. SNS에도 올리고 친구들한테도 소개할게요. 영희는 고마워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이들을 배웅하며 영희는 생각했습니다. 글쓰기를 시작한 게 정말 잘한 일이었구나. 아이들과의 관계도 다시 가까워지고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2달 후 드디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수필집이 출간되었습니다. 작은 출판사에서 발행한 책이었지만 영희에게는 평생의 꿈을 이룬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책을 처음 받아든 순간 영희는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동네 서점에서 출간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글쓰기 모임 참가자들과 가족 그리고 영희의 이야기에 감동받았던 지역 주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민호와 민경이도 서울과 부산에서 특별히 시간을 내어 참석했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라며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기념회에서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어요. 글쓰기를 시작한 건 그저 외로움을 달래려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석자들은 따뜻한 박수로 응답했습니다. 책에 수록된 영희의 글 중에서도 특히 석봉에게 보내는 편지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당신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할 걸, 고맙다는 말을 더 자주 할 걸.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당신이 주셨거든요. 기념회가 끝난 후 영희는 첫 번째 책을 들고 석봉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벌초를 깨끗이 한 묘소 앞에 앉아 책을 펼쳐 보였습니다. 석봉아 봐. 내가 책을 냈어. 내 이야기도 많이 썼고 우리의 추억도 다 담았어. 처음에는 네가 없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는데 이제는 알겠어. 너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내게 힘을 주고 있다는 걸. 영희는 책장을 넘기며 자신이 쓴 글들을 석봉에게 읽어주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와 책장을 넘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석봉아, 나 이제 혼자가 아니야. 글쓰기 모임 친구들도 있고 아이들도 다시 가까워졌어. 무엇보다 내가 달라졌어. 당신 덕분에 다시 봄을 맞이했어요. 영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석봉의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산소를 나서는 길에 영희는 벚꽃이 만개한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그녀의 어깨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봄이 와도 무감했는데 이제는 계절의 아름다움이 다시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희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시작이었구나. 68세에 시작한 글쓰기가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것입니다. 앞으로도 쓰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새로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다시 찾은 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봄은 언제든 다시 올 수 있거든요. 창밖으로는 달빛이 비치고 영희의 얼굴에는 희망찬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영희의 두 번째 봄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